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한 폴댄스 학원에는 이런 문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여자 2명이 올타리 수업을 하고 남자 1명이 수업을 관전하는 식으로 비용은 맞춰준다는 남성 손님이었습니다. 원장님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비용 높아도 괜찮다고 손님이 이야기하는데요. 원장님이 여기는 학원이지 유흥업소가 아니라며 상당히 불쾌하고 예의 없는 행동이라면서 한 소리 하고는 그대로 캡처해 커뮤니티에 올렸고 지금도 박제되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음흉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음흉하게 남자 망신시키고 레전드가 된 변태 대마왕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처제 사진 보관하는 형부 썰입니다. 작년 7월에 언니 남편 너무 소름 돋는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글쓴이는 20대 중반이고 언니는 30대 초반으로 2년 전 결혼했다고 하는데요. 4, 5년 연애하다가 결혼했고 엄청 극초반의 글쓴이도 한 2번 형부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견례랑 명절 때만 각각 봤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그냥 만나는구나 했고 졸업반일 때라 크게 신경을 안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언니 결혼 1주년 때 글쓴이 보고 언니가 뭘 좋아하는지 카톡이 오길래 대충 선물을 추려줬다는데요. 그걸 계기로 종종 카톡이 왔는데 언니랑 싸웠다면서 풀어주고 싶은데 뭐가 좋냐느니 여행은 어딜 좋아하냐느니 카톡이 와서 이런 카톡 받는 게 좀 그래서 초반에는 잘 받아주다가 반복되니까 짜증나서 한 1, 2일 후에 답장하고 그런 식으로 연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니 결혼 2주년이라 여전히 또 2주년 선물을 물어보는 연락이 와서 짜증나는데 직설적으로 말하는 성격은 못 돼요. 그냥 직접 찾아보는 게 어떠냐고, 그게 더 감동적일 거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게 더 감동인가 라고 하길래 그냥 날 위해 생각하는 게 감동적이지 않냐니까 그렇구나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이런 카톡 보내는 게 불편하냐 길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둘 사이에 내가 너무 끼는 것 같고 언니도 선물 받은 게 다 글쓴이가 조언해서 알려준 거면 달갑지 않을 거라 하면서 넘어가려 했다는데요. 근데 갑자기 묶음 사진 30장 꽉 채워서 카톡을 보냈는데 그게 다 글쓴이였다고 합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글쓴이 처음 소개받을 때 족발집이었는데 그때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는데요. 그러면서 이때에 비하면 처제도 많이 컸다길래 이걸 도대체 왜 가지고 있냐 하니까 자기는 한번 사진 찍은 건 쭉 보관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소름 끼치는데 글쓴이가 암만 생각해도 이 정도로 자주 만난 적도 없고 만나더라도 대놓고 셀카 찍자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글쓴이가 셀카를 싫어해서 진짜 빼고 빼기에 30장이라는 사진수는 말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때 사진부터 글쓴이가 친구들하고 놀러가서 셀카 찍은 거나 친구들이 글쓴이 옆모습이나 뒷모습 찍어준 거 프사를 캡처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소름 끼쳐서 이거 저한테 허락 받고 찍은 거냐고, 난 암만 생각해도 기억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랑 글쓴이 사이에 허락이 필요하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너무 더러워서 엄마랑 아빠한테 먼저 말했더니 심각한 걸 인지하고 언니를 불렀다는데요. 그랬더니 언니는 오히려 왜 그걸 엄마 아빠한테 말하냐고 막말로 형부가 처제 사진 몇 장 가지고 있는 게 뭐가 그리 문제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네요. 프사 중엔 글쓴이 비키니 입었을 때 사진도 있었고 원피스 입은 몸매 드러나는 사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엄마 아빠는 뒤집어지고 글쓴이도 울면서 형부 미친 것 같다고 왜 그러냐 하는데 언니는 오히려 글쓴이 엄마 아빠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냐며 세상 어느 형부가 처제 사진을 몰래 찍어서 보관하냐며 진짜 미치겠다며 제가 예민한가요? 라고 마무리를 하는데요. 언니도 알고 있다며 다만 인정하면 그 다음에 닥칠 일들을 감당 못하는 거라며 억지로 숨기고 모르는 척 남편이랑 살려고 하는 거라는 게 베풀이었습니다. 다음은 싸이월드에서 연락처 따서 스토커짓 하는 놈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싸이월드 전성기 시절 네이트판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그때만 하여도 싸이월드에 본인 핸드폰 번호까지 올리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글쓴이는 3, 4개월 전 모르는 사람에게 폰으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누구냐고 했더니 자기는 부산에 사는 시옷시옷 이응이라는 21살 남자라고 했다는데요. 싸이월드 프로필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연락을 해왔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놈은 글쓴이한테 자꾸 마음에 든다고 사귀자고 문자를 보내고 싫다고 하면 자기가 싫으냐고 슬픈 척 혼자 온갖 소설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잠자리 경험까지 있냐고 미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꺼지라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며 차단을 했더니 자기가 미안하다는 둥, 잘못했다는 둥, 친구로만 지낼 수 없냐는 등 또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글쓴이한테 일촌 신청을 계속 보내고 심지어 친구에게도 일촌 신청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친구들한테 조심하라고 당부했는데 어느 날 다른 친구 싸이월드에 가니 그놈 일촌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그 일촌평이 그놈이 쓴 게 맞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글쓴이가 그 친구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친구 역시도 마음에 든다, 사귀자, 남자랑 잡았냐, 심지어는 모텔에 갈래?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듣자마자 그 친구는 바로 연락하지 말라고 카톡 보내고 차단시켰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일촌 신청이 오고 전화, 문자가 계속 온다고 합니다. 글을 올린 그날에도 친구에게 그놈이 연락을 했다는데 전화 안 받노? 라고 문자가 와서 누구냐고 물어보니 본인 이름을 이야기하며 그새나 잊어버린 거야? 라고 했다는데요. 계속 나한테 연락하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야 라고 대답하자 내가 스토커인가? 라는 이야기를 했고, 싫다는데 연락하니까 스토커지 라고 하니 정말 싫어? 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 문자 이후에 글쓴이가 보다 못해서 남친인 척 싫다는 애한테 연락 그만하라고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둔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가만 안 두면 스토커라 하지 마라, 뒤진다 라는 협박도 합니다. 그놈이 공익이라서 어떻게 주소 알아와서 집으로 찾아와서 해코지할까봐 친구가 살짝 걱정했다는데요. 그래서 글쓴이가 친구 남친분에게 이야기를 했고, 친구 남친은 전화하니 끊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글쓴이가 네이트판에 올릴 거라고 하자 친구 남친은 올리라고 하는데요.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질 않았고, 그러더니 지금은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이 올라가자 송수영이라며 싸이를 찾았다는 분이 나타나서 배플을 했었는데요. 배플에 핸드폰 주소랑 싸이 주소 있다는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몇 달이 지나 글쓴이는 송수영에게 몇 달 전에 네이트판에 글 쓴 거 기억나냐는 후기를 남깁니다. 그때 몇몇 언니아들이 너한테 그런 수법으로 당했었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다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었냐며, 안 그럼 신상 털어버린다고 하지 않았냐며 21살이나 처먹은 게 대체 왜 그렇게 사냐고 한마디 합니다. 공익이라면서 얼마나 발정났길래 어떻게든 여자 꼬셔서 모텔 데리고 가려고 그 지랄을 하냐고 하는데요. 이거 보고 반성하라며 여자들이니 장난감이냐며 이 여자 맘에 들었다가 저 여자 맘에 들었다가 한 번만 더 해보라며 이번 이후로 또 그런 일 일어나면 역고소고 나발이고 네 신상 다 털어주겠다는 협박도 합니다. 이후로는 잠잠했다고 하는데 부산 사는 송수영, 지금은 나이도 40 가까이 됐을 텐데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다음은 여자 혼자 사는 원룸의 출몰한 변태 썰입니다. 2013년 네이트판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글쓴이는 27살 혼자 산지 5년이 넘은 직장인이라고 합니다. 이번 원룸은 세 번째이며 지금 집은 이사 온 지 6, 7개월 되었다고 하는데요. 동네가 약간 외진 것 같지만 부동산과 집주인이 외진 게 아니라며 설득을 하여 결국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사 시 열쇠를 항상 새로 바꿨지만 이번에는 주인도 착하고 돈도 아깝고 해서 안 바꿨다는데요. 주인은 글쓴이 집 열쇠를 가지고 있고 아들이 2명 있고 아들들은 결혼도 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작년에 남친이랑 헤어져서 술도 잘 안 먹고 주말에 거의 집에서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곳에 이사 온 지 6개월 동안 집에 왔더니 문이 안 잠겨 있는 게 5번이 넘고 중간엔 1, 2cm 문이 열려 있는 경우도 있고 화장실 변기에 신발 자국까지 있어서 주인한테 전화하면 대수롭지 않게 모른다고 넘겼다고 합니다. 아들이 왔다 간 거 아니냐 하고 물어보면 보일러 보러 방 밖에 보일러실만 간 적은 있다고 이런 식이었다는데요. 어쨌거나 2주 전에 자다가 너무 추워서 현관문을 가보니 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새벽 4시였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너무 무서워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어영부영 지내다가 3일 전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와 수면제를 먹고 잠시 선잠이 들었을 무렵 또 갑자기 추워서 깼는데 3시 반이었다고 합니다. 현관문을 보니 문이 또 열려 있었고 침대에서 현관문 쪽으로 갔다고 하는데요. 어떤 젊은 남자가 문을 반쯤 열고 손잡이를 잡고 방 안을 가만히 보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랐는데 남자가 문을 잡고 있었기에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소리 지르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데요. 그래서 태연하게 누구세요 하니까 그 남자가 이 동네 좀도둑이 많아요. 아까 도둑이 이쪽으로 뛰어가서 여기로 들어왔나 보고 있었어요 라고
했다네요. 어이가 없었지만 글쓴이는 아 정말요? 여긴 안 들어왔어요 하면서 무서움을 떨치기 위해 밖으로 나가 대화를 시도했다는데요. 그 남자는 얼굴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으로 젊고 못생기지 않고 말끔하게 생겼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남자가 본인도 이쪽에 산다며 창문으로 뚫고 도둑이 오려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라면서 대화를 했다는데요. 글쓴이가 핸드폰을 가져와 그럼 도둑 얼굴 아시겠네요. 내일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주인한테 말해야겠어요. 하며 핸드폰을 내밀자 그 멀쩡했던 모습에서 갑자기 눈빛이 무섭게 돌변하더니 본인 패딩 점퍼와 바지 주머니를 뒤지며 아 내가 휴대폰을 놓고 와가지고 라고 하였고 글쓴이가 그냥 번호 불러주세요 라고 하자 당황해하며 무서운 표정으로 아 내가 핸드폰이 이러면서 얼버무렸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다녀간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번뜩 들며 심장이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대충 얘기를 끝내고 잘 알겠습니다 하고 얼른 문을 잠그고 들어왔는데 문을 잠궈도 저 사람이 열고 들어왔다는 생각에 잠이 안 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경찰도 불렀지만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문단속 잘하라고 앞으로는 그런 사람하고 말 섞지 말라고 그런 말만 하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뭐가 없어지거나 뒤진 흔적은 없었고 그냥 몰래 훔쳐보는 관음증 환자 같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밤을 새고 출근하고 퇴근하며 집주인한테 전화를 하여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근데?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열쇠가 저랑 집주인밖에 없는데 이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 같다고 하니까 내 아들 의심하는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내길래 옆에 있던 글쓴이 친구가 열이 받아 당신 자식이 그렇다고 생각하라고 왜 이렇게 사람이 매너가 없고 예의가 없냐고 괜찮냐고부터 해야 정상 아니냐고 하니까 집주인은 너 몇 살이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방 빼고 복비 물고 방 구해놓고 나가. 내 아들이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문단속 잘하면 되지 라고 했다고 하네요. 결국 집 근처도 혼자 가지도 못하고 친구네와 엄빠집을 번갈아 가면서 생활하고 있다며 도와달라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후로의 후기글은 올라오지 않았는데 정말 무서운 아들의 무서운 엄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